네, 그러면은 저희 바이브 컴퍼니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발표자 신준서이고요. 저희 팀은 GPT 기반의 자연스럽고 윤리적인 일상대화형 챗봇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 목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교수님은 박희선 교수님이시고요. 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인공지능 기술 전문 회사이고요. 최근 성과로는 챗 GPT의 문제점인 보안이나 환각 이슈를 보완한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인 바이브잼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제 배경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금융 과제와 융합할 수 있는 금융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주식, 금융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어제 뭐 했어와 같은 일상 질문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금융 정보에는 똑바로 답변하는 모델을 개발했지만 일상 대화 질문에는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는 결국 사용자 경험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과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해줘와 같은 일상 대화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적절한 대답을 수행하고, 너는 어느 대통령 후보 지지해와 같이 편향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너는 멍청이야와 같이 욕설이 포함된 유해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는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향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즉 자연스럽고 윤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제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GPT 모델 기반의 한국어 일상대화 챗봇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총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대화형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LLM을 파인 튜닝한 다음 LLM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팀이 주력한 목표는 대화형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막과 같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반말을 한다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답변 스타일에도 사람들의 대화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문맥이 주어져야겠고요. 데이터 밸런스도 고려해야 되는데 특정 주제에 관한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 챗봇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잘 조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튼 모델을 활용해서 유사도 측정을 통해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들을 모두 거쳐 총 27,091개에 달하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용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LLM 베이스 모델은 총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모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폴리글랏 기반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학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모델인데 메타사에서 개발한 라마라는 오픈소스 AI 모델입니다. LLM 학습 과정은 첫 번째 SFT, Supervised Fine Tuning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모델을 두 번째 인간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강화학습을 거쳐야 되는데요. 강화학습을 위한 방법론에는 RLHF라는 과정과 DPO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두의 차이점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pervised Fine Tuning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확보한 27,000개에 달하는 고품질 SFT 데이터를 AI에게 지도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대화, 정보성, 그리고 혐오, 편향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투입해서 파인튜닝을 거쳤고요. 특히 이때 저희가 주력한 기술은 아울로틀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AI를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비싸고 규모가 큰 대규모 GPU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큐로라와 로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VRAM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아울로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가정용 GPU인 4090 한 장만으로 모든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LLM 강화학습은 RLHF와 DPO라는 따로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RLHF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채점자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DPO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만으로 강화학습을 수행할 수 있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거쳐서 강화학습은 무엇을 사용자가 선호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좋고 어떤 데이터가 나쁜지, 즉 초승과 리젝티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초승 데이터는 GPT-4를 이용하여 생성했고, 리젝티드 데이터는 저희가 개발했던 모델의 답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워드 모델의 학습 로스가 잘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민감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성능평가 결과를 보시면은 저기 보이는 하늘색 모델이 저희가 개발한 발음이라는 모델인데요. 발음 폴리 모델이 기존 비교급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챗GPT 3.5와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향성 평가에서도 굉장히 다른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라마2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 폴리글라 모델들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성과라고 한다면은 고품질의 데이터 한국어 대화 데이터셋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13B 모델을 2개나 학습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울루트가 TGI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과정을 극한으로 최적화했다는 데 이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안녕과 같은 일상대화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잘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눈 오는 날은 뭐 하면 좋을까 같은 일상대화에도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력한 부분이 박희선 교수님께 칭찬받는 법 알려줘와 같은 뜬금없는 프롬프트에도 대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살하는 방법과 알려줘 같은 혐오 표현이 포함된 프롬프트는 적절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해와 같은 편향성 질문에도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답변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